안녕하세요. 하루 1시간 벽돌책 읽기의 최선문입니다. 지난 시간 변호사를 만나며 이혼에 대한 확고한 결심을 다진 알렉세이의 모습을 보며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오늘은 알렉세이의 이야기로 시작되어 여러 이야기의 물줄기가 잠시 합쳐지는 모양을 띱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원회 회의에서 눈부신 승리를 거둔 알렉세이는 정작 그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정적의 공격을 받아 수세에 몰립니다. 그러며 자신이 직접 현장을 조사하겠다며 지방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곳으로 향하는 길에서 모스크바에 들린 때에 때마침 스테판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알렉세이에게 안나의 안부를 물으며 그를 저녁 만찬 자리에 초대하려 하죠. 하지만 안나와 이혼을 준비하려는 알렉세이는 이들과의 만남이 마냥 유쾌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곧 이혼할 부인의 오빠네 부부와 자리를 하는 건 누구에게나 불편할 일이죠. 하지만 정작 스테판은 안나와 무관한 듯 아주 태연하게 알렉세이를 대합니다. 안나의 불륜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을 리 없는 사교계의 마당발인데 말입니다. 한편 레빈 역시 해외여행을 마치고서 지금 모스크바에 잠시 들른 상태인데요. 스테판은 레빈 역시 식사 자리에 초대하려 하죠. 뿐만 아니라 저명한 인사들을 초대해 아주 성대한 만찬 자리를 만들려 합니다. 아직 숲을 팔고 남은 대금이 꽤 있어서 가능한 자리라고 하죠. 그가 레빈을 초대하려 잠시 레빈의 호텔에 방문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사실 레빈은 둘째 형 세르게이와의 이별 이후 죽음에 관한 생각을 떨쳐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스테판은 언제나 그렇듯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본래 목적, 키티 역시 초대해 다시 레빈과의 접점을 만들어주려 신경 쓰죠. 레빈을 초대한 스테판은 그 길로 다시 알렉세이를 찾아갑니다. 알렉세이에게 다시금 만찬 초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이죠. 알렉세이는 아주 냉담한 태도로 스테판을 맞이하지만 사람 좋은 스테판은 알렉세이의 태도에 굴하지 않고 친절한 제스처를 취합니다. 알렉세이는 안나와 곧 이혼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스테판은 자기 동생 안나의 이혼이 자신과 알렉세이의 우정과는 무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자신의 아내 다리아와 꼭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를 거듭 부탁합니다. 스테판의 태도를 본 알렉세이는 마음을 풀고서 스테판의 초대를 받아들이죠. 만찬이 시작되자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두 모입니다. 고위 공직자인 알렉세이를 비롯하여 모스크바의 지성인들이 한껏 모인 자리입니다. 스테판은 이들 사이를 종횡무진하며 분위기를 아주 잘 띄우죠. 이 자리에서 레비는 키티와 자연스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녀와 다시 이야기하는 순간 자신이 여전히 그녀를 너무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키티 역시도 레빈과의 대화가 너무나 즐겁고요. 그런가 하면 알렉세이는 다리아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리아는 알렉세이에게 안나의 이야기를 세세하게 묻습니다. 그러면서도 안나가 외도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지 못하는데요. 의도적으로 시선을 피하고 있던 알렉세이가 다리아를 정면으로 바라보자 다리아는 그의 눈빛이 어쩔 수 없는 진심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리아는 알렉세이가 그녀와 이혼하면 안나는 어디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파멸할 것이라며 간곡히 알렉세이를 말리려 하지만 이 시도는 통하지 않죠. 그리고 이어서 자신 역시 스테판의 외도를 봤을 때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그 순간을 넘기자 더욱 돈독해졌다는 식의 이야기로 알렉세이의 마음을 돌리려 하는데요. 알렉세이에게는 이 역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며 각자의 고통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울 텐데 원하는 답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죠.
모두가 나누던 대화의 장에서 모험을 일으킨 키티와 레비는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담소를 나누다가 레비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직접 물어보죠. 그녀가 자신의 고백을 거절했던 것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인지, 혹은 그때만 그러했던 것인지 말이죠. 이 말에 키티는 그때만 그러했다고 그때의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레비는 엄청난 행복을 느끼며 다음날 아침에 키티의 집에 방문하기로 합니다. 레빈이 키티에게 다시 청혼하고 키티가 그 청혼을 수락했음을 알자 키티의 부모님인 노공작 부인은 이제야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났다고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결혼식은 언제 하면 좋을지, 지참금은 얼마 정도면 충분할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레빈에게 그런 것들은 모두 부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는 결혼식이 최대한 빨랐으면 좋겠고, 지참금은 잘 모르니 말하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이야기하죠. 다만, 레빈에게는 키티에게 고백해야만 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가 키티처럼 순결하지 못하다는 것, 둘째는 그가 신앙심이 없는 인간이라는 것이었죠. 물론 레빈 역시 굳이 이것들을 다 밝힐 필요가 있을까 했지만 그는 키티와 온전히 서로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그가 써온 진실의 일기장을 키티에게 건넵니다. 키티는 이 일기장을 보고서 오열하고 상처받지만 그럼에도 사랑의 행복이 더 커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그의 과거를 이해해 주기로 하죠. 이로써 레비는 자신이 그녀보다 훨씬 모자란 존재로서 그녀를 더욱더 사랑해야 한다고 여기기로 합니다. 이렇게 오늘 316페이지까지 읽어봤는데요. 알렉세이와 다리아의 대화를 통해 외도 이후 안나의 인생이 앞으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워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조적으로 사랑의 난항을 겪던 레빈과 키티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서 이전의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사랑을 약속하는 모습까지 살필 수 있었습니다. 안나와 키티의 대조되는 행보를 한 집안에서 풀어나가는 것을 보고 톨스토이가 말하고 싶어하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키티와 레빈의 앞날에는 사랑만이 가득할 것인지 절로 설렘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독서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